안녕하세요, 지경 홍선생입니다. 오늘 드디어 2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엄청난 태풍급 돌풍이 예상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제가 평소보다 지금 1시간 정도 일찍 나와 있는데 아직 현장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올 것 같긴 한데 아직 현장은 고요해요. 네, 그렇게 엄청난 바람이 불진 않아요. 제가 바다 쪽에 이제 숙소가 있어서 바다 쪽에서 왔는데 항구 앞에는 이제 굉장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오늘 좀 긴장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 유로폼 안에서 작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하고 네, 어찌됐든 오늘도 안전사고 안 나게 유의해서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제에 이어서 얘를 다 지금 짜고 있어요. 저 안에서는 또 여러분 지금 바람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뭐 먼지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데, 지금 뭐 이게 이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바람이 저 안에는 또 안 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다 날아가겠는데. 어제 새벽 5시에 저희 소장님께서 현장에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나왔다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큰일은 없는데 뭐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뒤에 보시면은 여기 다 잡아 매놨고 넘어가지 않게 다 준비를 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요거 옆집이랑 다 있어서 이쪽도 이제 좀 이 바람이 요 뒤로 닿으면은 힘을 받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밑에서 지금 다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어찌됐든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바람이 많이 불기는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만큼 강력한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전기팀 들어와 있고 철근은 오늘 종료될 것 같고요. 종료가 다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종료가 될 거고, 그리고 유로폼을 마무리해서 오늘은 유로폼이 다 끝나진 않아요. 좀 며칠 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경 선생. 지금 다음 주면 4월인데 무슨 태풍이 온 건지 비는 안 오는데 바람이 무슨 어디서 이게 날아오는 바람인가요? 코로나나 좀 싹 씻겨갔으면 좋겠네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걱정해 주신 만큼 그렇게 현장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잡아 매놨고 유로폼이 쓰면서 완벽한 구조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바람에 뭐 날아가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항상 건축주랑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의 외장재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집의 문을 좀 특색 있게 만들려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좀 예쁘게 만들려고 통일감 있으면서 조금 특별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생겼어요.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죠. 왜냐면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으니까. 저희 소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좀 건축주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이걸 구체화해서 이 현장에 설치를 하고 만들어낼 거거든요. 네, 좀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다른 분들은 이거를 집에다 반영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소장님이 계세요. 저희 현장에는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런 마인드가 있으십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다만 돈이 많이 들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뭐든 하면 되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나실 작업자분들께서 이런 마인드가 없으신 분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재를 집에다가 치장을 하거나 내장재로 쓰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많으시고 생각도 많지만 그거를 현실화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큰 벽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 벽은 작업자분께서 해본 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해본 적이 없으므로 발생하는 하자는 책임질 수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죠. 네, 저는 훌륭한 작업자라면 나는 이거를 안 해봤으니 못하겠다.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하자를 예측할 수도 없다. 우리 이 자재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시 조언을 받고 설치를 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해주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지으면서 느낀 것 중에 목수는 모든 걸 나무로 해결하려고 하시고요, 용접하거나 이런 천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걸 용접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거는 건축주에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히 믹스된 기술들이 이 집에 녹아들어야지 집이 예쁘고 포인트가 있는 그런 주택이 되는데, 누가 주도권을 짓느냐에 따라서 집이 용접이 일색인 집이 되거나 나무로만 된 그런 집들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께서도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화해서 만드는 그런 집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랑 건축주랑 지금 건물 외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목재로 마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짓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남과 다른 나만의 집을, 나의 아지트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내 집은 어떻게 마감을 할 거고, 내 방은 어떻게, 내 거실은 어떻게, 막 거실 창문이 천장으로 뚫려서 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맞닿았을 때 그것들은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반영하지 못하게 되죠. 시공자들과의 문제에서 가장 큰 괴리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는 하고 싶어요. 근데 시공자분들께서는, 그 작업자분들께서는 못한대요.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원래 자기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가 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는 못해요. 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겨서 집을 짓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내가 해본 적 없고 못 해보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A라는 대안이 있는데 A라는 계획에서 B라는 계획으로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의 추가금이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당신의 생각을 이 집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집들을 그렇게 지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집을, 아니죠, 이번 집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로도 뭘 만들 수 있고 이런 걸로도 뭘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의 대안을 제가 하나씩 제시를 해보려고 하니, 제 대안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께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에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 둘씩 구체화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 주저리 없지만 그냥 왜 사람들은 이 집을 천편일률적으로 집을 현실과 타협해서 지을까? 문제는 돈이다 라는 것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그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또 다른 결론이 있죠. 자, 이거를 뚫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는 보여드리고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다,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좀 안전하게 작업들이 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바람이 저희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예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지정홍 선생. 야, 뒤에 보시면 하늘은 끝내주는데 아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여기 작업 뒤에 보시면 거의 다 됐고 이쪽도 다 됐습니다. 네. 이 정도만 다 올라가면 됩니다. 오, 다 점심 식사하러 가셨어요. 네, 그래서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슬라브만 위에 얹어서 앉히면 됩니다. 기둥도 다 됐고, 야, 하늘이 예술이네요, 예술. 와, 하늘이 너무 멋있네. 자, 이렇게 현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지고 땡기고 다 해놔가지고, 와, 이게 무슨, 날벼락도 날벼락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식사하고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시면은 저희는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지정홍 선생. 오늘의 지경 홍 선생입니다. 네, 지금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날아갈 것 같진 않지만 뒤에 보시면 엄청난 구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경은 방수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 건축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현장 관리인이라는 분을 선임을 하셔야지 착공계가 나옵니다. 그 현장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필요합니다. 뭐 수많은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수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이고요. 실기시험만 보면은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년에 3회 시험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중에 1회는 지금 마감이 된 상태고요. 2회는 5월 달에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1일 날부터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원서 접수를 하시고 실기시험만 보시면 돼요. 자, 실기시험은 하루 방문하셔서 실기시험 볼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실기시험만 보면은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공문에 나온 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문제, 자격 종목 방수기능사, 과제명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무슨 액체 방수, 시트 방수, 뭐 FRP,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우레탄 방수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라는 방수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스팔트, 검정색 그 아스팔트 있죠. 요거를 어떤 부직포 같은 데다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찐득찐득하거든요. 요거를 붙여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그런 방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기시험밖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필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면 가서 그냥 실기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 실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을 방문하셔서 1회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가서 시험을 보시면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중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배우고 신경만 쓰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아직 방수기능사 자격증은 없지만 5월 달에 응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1회 교육을 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르고 어디 먼저 붙이고 어떻게 붙이고 이런 것들, 운전면허 따는 그런 공식과 똑같습니다. 그 공식들을 미리 배우고 그 학원에서 빌려주는 공구와 도구를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서 그 시험을 본 후에 이 도구는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직영건축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셔야 될 거예요. 그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시기 전에 이 자격증을 따놓으시면 현장관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도전해 보십시오. 방수기능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께서는 다른 건축 현장의 현장관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꽤 괜찮은 금액의 보수가 발생하니까요, 따놓으시면 나중에 짭짤한 알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지경은 현장관리인 제도의 현장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증 방수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수기능사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저와 함께 5월달에 취득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자, 오늘의 지경 선생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근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와. 지경홍 선생.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이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바람은 불어서 정말 짜증나는데 하늘은 너무나 예쁩니다. 이 사진작가의 감성을 건드리는 날씨예요. 먼지가 그래도 안에 있을 수가 없네요. 이게 진짜 보기 힘든 하늘이어서. 자,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현장의 제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위치하는 곳은 이 현장의 제 위치는 소장님과 건축주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 관리는 저희 소장님이시고요, 모든 인력을 관리하시고 이런 작업의 지시, 이 모든 것들은 저희 소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시와 모든 선택은 저희 건축주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주께서는 또 이 작업의 이해와 어떤 공정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중간에 누가 하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쉽게 말해 통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모든 일을 컨트롤 하시는 이 소장님께서는 이 현장의 언어로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건축주는 또 소장님께 건축주의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의 언어는 같은 한글이지만 우리나라 말이에요. 하지만 두 분의 말씀은 서로 소통하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의 언어들은 달라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들의 생각은 건축주의 생각과 다릅니다.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고 작업을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건축주가 상상했던 것들이 아닌 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거는 둘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장님은 소장님의 언어로 얘기하고 건축주는 건축주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둘이 아무리 얘기를 해서 협의를 내도 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서로 달라요. 이 중간에 누군가 반드시 필요해서 완충장치를 해줘야 되고, 두 명의 대화를, 이 두 분, 건축주와 이 작업자 둘 사이의 대화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한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건축의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한다는 건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대화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같아야지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집을 짓는 건축주에게는 모든 게 다 생소할 뿐이며 그 모든 걸 미리 배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실전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부하면서 그거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 코디네이터, 그리고 서로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건축 커뮤니케이터, 이런 위치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합리적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소장님과 저희 건축주 두 분의 언어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맞춰서 이 건축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생각은 이 건축 현장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건축주고 한 명은 작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건축주냐, 건축주가 아니면 저는 업자거나 작업자겠죠. 하지만 전 업자거나 작업자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건축 코디네이터,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상에 없는 직업일 수도 있고 지금 누군가 하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렇게 여러분께 와닿을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직업의 미래를 보고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할 때 완충장치가 필요해요. 정말 욱할 때도 있고요, 정말 화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거를
서로 동떨어진 사고를 조금이나마 연결시켜 주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게 건축에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 건축을 하면서도 저희 건축주도 느끼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꼭 필요했던 그런 사람의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 역할이 어디인지 여러분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바람이 네, 마무리하고 잘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꽁꽁 동여매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안전모 안 쓴 이유는요, 제가 좀 멀리 와 있습니다. 현장하고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정황 선생. 여러분, 오늘 일정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디오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자, 오늘 6시가 고비라는데 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은 오늘 작업은 다 순조롭게 끝났어요. 철근도 전부 다 종료됐고요. 유로폼도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작업자분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고요. 현장에서 저는 요거를 스케치하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넘어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보강을 해놔가지고 이쪽은 까딱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 폼 안쪽에도 폼이 대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다 마무리를 했고, 모래가 얼굴을 때립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위로 계단 올라가는 그런 곳이에요. 쭉 올라가면은 계단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슬라브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굴삭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로 슬라브를 올렸죠. 어찌됐든 요 위에 마감까지 다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철근도 다 종료가 됐습니다. 바람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다 마무리를 했고, 내일 슬라브 타설을 위해서 합판을 요 위쪽에 다 이제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들어와 봤어요. 요 안에 어우, 바람이 엄청나네. 자, 철근 콘크리트 이제 할 때 유로폼을 댈 때 자재 중에 이게 타이라고 부르는 자재입니다. 이거 타이고, 그리고 이게 웨지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웨지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에 이 부분이 이제 유로폼이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또 하나 이렇게 유로폼이 되면은 이 타이가 바깥에 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꽂혀서 잡고 있게 돼요. 서로 타이로 해놨죠. 심지어 여기 2개씩 해놨습니다. 밑에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이제 옛날에 국산이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중국산으로 바뀌면서 불량이 좀 나가지고 하나 했다가 터지면은, 이 밑에 터지면은 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작업을 했고요. 누가 보시면은 오버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버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네. 나중에 이거 콘크리트 저기 중간쯤까지 타설했는데 밑에 터져가지고 뿜어져 나오면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꽂히고, 여기 이렇게 꽂힌 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에지핀을 넣어가지고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을 고정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꽂아서 망치를 때리면은 웨지핀으로 양쪽에 유로폼을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타이마저 꽂게 되면 이 타이로 저 바깥에까지
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는 지금 타이가 꽂혀 있죠? 두 장이 꽂혀 있어요. 지금 타이가 이렇게 물려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타이를 저쪽 이 유로폼이랑 이 유로폼이랑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규격이 있어요. 뭐 200짜리, 300짜리, 400짜리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런 두께대로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날아가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받쳐놨고, 내일은 스라브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전 작업을 다 마무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생각님께서 말씀해주신 여기 수팽창 이거 넣어가지고 이제 타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수팽창 탄성 지수제는 이게 콘크리트를 한번 타설하고 그리고 두 번째 타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굳은 상태에서 또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중간에 틈이 생겨요. 아무리 잘 부어도 두 번 타설한 거는 중간에 크랙이 가든가 틈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새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중간에 넣어주게 되시면, 물론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지수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지수판은 판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타설하실 때 지수판이 이렇게 한 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한 반 정도 50%를 타설하신 곳에다 묻으시고요. 제가 여기 사진을 띄워 드릴게요. 그리고 반 정도는 위로 돌출되게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타설하면은 묻히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부추 초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그 팽창 지수제로 한 거고요. 이 녀석은 물 먹으면은 굉장히 부풀어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랑 콘크리트 사이에다가 넣고 타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천천히 물을 먹으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콘크리트 두 개 사이에 크랙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중한 생각님께서 알려주셨고요. 저희 소장님께서도 알고는 계셨는데 그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게 진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옆에 땅 있잖아요. 이 땅에서 목요일부터 이제 공사를 또 시작하실 거예요. 이 옆에 이제 그 건축을 시작하시려고 준비 중이셨고, 다음 주 목요일 날 공사를 시작하실 건데, 저희가 디데이는 수요일로 잡았지만 좀 빠듯한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보다 늦어지게 되면 저희가 펌프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쪽을 땅 파기 시작하면은 펌프카를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펌프카를 세워야 돼서 이 땅을 이용해야지만 저희가 이걸 타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랴부랴 해가지고 공기를 맞추려고 이제 오늘 일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바람만 많이 불어서 일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철근도 모두 끝났고요. 유로폼도 아주 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일이 조금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업자분들께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4일차 직영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여러분 댁에서도 아무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영 홍선생이었습니다.